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선물 시간입니다. 이 프레젠트의 선물이 아니라요, 주식 투자할 때 그 선물인데 해외 선물부터 주식, 국내 선물까지 여러분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로 오늘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선재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잠시 뒤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2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선재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한 수 앞을 본다. 선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위원님. 네. 이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옷도 입고 왔거든요.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한 달 뒤에 있을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위원님은 받고 싶으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아무래도 날씨도 서늘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 정도면 괜찮겠죠. 네. 가장 큰 선물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선물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힘차게 더욱더 시작해 볼 텐데 위원님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이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실시간 리딩 함께 해보실 수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또 한 번 기도하면서요. 오늘 국내 시장도 빨간불을 켰었습니다. 장중에는 잘 가고 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끝판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캐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협정을 내놓으면서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간만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했으나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의 매물이 많이 출회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에서는 상승세를 지켜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내일 있을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외국인이 중국 주식 그리고 다음 달에 상장되는 아랑코를 매수하기 위해 우리 시장에서는 매물을 많이 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0.1% 소폭 하락해 2120선을 지켜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장 마감 막판에 5,500억 원의 매물을 추가로 빼내면서 총 8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또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까지 합치면 오늘 하루 동안 총 1조 원의 매물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오늘의 하락의 폭을 줄여줬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년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들어오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이 램시마 SC의 유럽 판매 승인 획득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8만 원에 종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MSCI 리밸런싱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코스닥 지수는 선방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0.65% 상승해 65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동반 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와 반대로 장 막판에 오히려 매수세를 끌어올리면서 오늘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주는 대부분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의 판매 허가 신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이 퍼지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총 3% 가까이 올라 오늘 13만 4,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G 대장주 KMW도 계속해서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단기간 동안 최고가에 대비해서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할 기회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가 내려가고 오늘 메디톡스가 톱10에 진출했습니다. 총 2.32% 올라 30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랠리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이런 호재가 계속 이어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선재위원님과 함께 투자의 맛 함께 하시죠. 네, 코스피가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국내 시장이 오늘 이런 흐름을 보였다면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선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또 최근 1년의 M&A가 총 7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아래 공포가 거치고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아태 지역 국가들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점차 제한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가 상장 첫날인 오늘 장중 한때 7.7%까지 오르며 화려한 홍콩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년이면 액화 천연가스의 양이 더욱 늘어나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은 반토막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 총 4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캐스터님께서 전해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장도 좀 같이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 미국 신고가 릴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네, 우선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엄청? 네. 그렇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눌림폭이 그닥 크지 않고요. 단지 이제 뭐 전반적으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역전 현상이 무마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악재가 거쳐졌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랠리에 대한 현상이다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는 것 고요. 네, 낙관론이 아무래도 좀 네, 아무래도 팽배하죠. 이제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렇죠. 우선은 그 구조와 우선 이 구간들 8,240 지수 추가적으로 얘네들 위쪽을 우선은 넘어가서 안착을 한 모습으로 그다음에 이 구간 지지력에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트에서도 그런 신호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여기 구조 내에서 지지력 구조까지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합을 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뭐 일반적으로 얘네들 보조지표가 못 따라가는 구조가 되고 있죠. 물론 오늘 일봉이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해서 마감을 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이 보조지표 자체가 어떤 큰 의미를 띌 수는 없으나 이게 시장의 심리적인 현상을 주겠죠. 아무래도 고점을 급하게 갱신한 애들이 물량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시 고점을 바로 갱신하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조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선은 뭐 이 추세선 자체도 뭐 이거 보고 우리가 뭐 완전히 갱신을 했다 말았다 말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흐름들 아무래도 눈여겨볼 만한 입장에서 이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싸우던 애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전반적으로 역금리 현상 자체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신호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걸 뭐 좋은 신호로 가기 전에 우선은 그게 안 좋은 신호가 해소됐다는 거지 그게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서 계속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입장은 뭐 저가에서 돌파하거나 저항점을 돌파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추가적인 그림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명확히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갔던 애들이 오늘 또 일봉상에서 밀리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잠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도 자체도 똑같습니다. 오늘 뭐 음봉을 잠깐 내린 상태인데 얘네들에 따라서 오늘 이제 고점에서 약간 눌림 현상이 있는 상태고요. 우선 추세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기력보다는 전반적인 자체 흐름에서 혼조세를 예상할 만한 그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국내 선물도 당분간 이 구조 안에서 혼조세를 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지수 또한 여기서
단기적으로 중심 라인까지 되돌림을 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지키더라도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모습보다는 고점을 넘어가서 우선은 차익에 대한 눈치를 보는 현상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포가 거쳐졌다는 거는 뭐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자체의 이정표에 대한 지표 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뉴스나 그 지표에 대한 것도 우리가 후행적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뭐 신고가를 갱신해서 굉장히 지수가 높아간 상태에서의 뭐 신고가를 갱신을 더 볼 거냐 말 거냐의 배팅에 대한 관점이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뭐 우선은 신호 자체가 거쳤지만 이걸로 랠리를 펼칠 수 있냐에 대한 건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계속되는 이 신고가 랠리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랠리를 펼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수적인 의견은 필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해보시는 분들 모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 봐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점차 제한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셨던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일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점차 제한적으로 된다, 이 말인즉슨 네. 지금 아시아 아태 쪽 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계속 부채를 막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채를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현대 통화 원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찍어내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국가에 대한 신용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 이제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돈을 찍어내서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전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거는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한 국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걸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게 된다면 부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그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통용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재나 그거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국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용될 만한 그런 추가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건 자제를 시키고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보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선진화되고 전 세계 시장 경제를 주도하던 그 신뢰를 갖고 있던 국가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태 국가들이 모두가 그렇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을 고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제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국가 신용에 따른 문제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알리바바, 유명한 이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알리바바가 이제 홍콩에 오늘 첫 상장을 하고 나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제 같이 보겠지만 중국이 홍콩 문제로 굉장히 최근에도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이슈랑 함께해서 홍콩 항생지수나 중국 증시는 흐름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트에 열어놓고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에서 항생 좀 열어보겠습니다. 네, 홍콩 항생 먼저 봐주시나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좀 되돌림 눌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좀 큰 그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선 고가를 갱신한 다음에 꼬리가 좀 달린 모습들이죠. 그리고 분봉상에서 좀 큰 애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얘네들 되돌림 구조, 26,900 지수,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되돌림은 좀 더 아래쪽을 열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26,860까지를.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들 이 구조에서 추세 저항들이 한번 깨졌었죠. 이 구간에서 한번 깨졌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채널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채널 상단부를 건드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림에서 눌린 구조는 중심 라인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혼조세를 띄고 있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지금 홍콩 항생지수나 뭐 그거는 이렇습니다. 홍콩에 대한 분쟁이나 그 시위 자체가 어느 정도 소각 상태에 들었고 이제 지속적인 꾸준한 시위가 연결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슈는 좀 이렇게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니까 시작할 때와 그다음에 그냥 여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계속적으로 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흐름들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홍콩 입성에 대한 조건들은 굉장히 원래 그 전에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알리바바가 그쵸, 상장을 네. 하려고 했었으나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해서 이렇게 이슈화돼서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방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세를 깬 상태도 아니고 깨지 못한 상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26,800 지수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띄고 있죠. 한마디로 이슈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났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악재 속에서 얘네들이 많은 추세를 깰 만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지금 반등 자체는 이 윗구간들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는 중심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당분간은 아무래도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이 구간들 채널에 대한 흐름들 아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발성 이슈에 대한 소각 그다음에 그 이슈 시위를 계속한다 해서 그 이슈 때문에 악재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2주 내외에 추세 방향이 나면 다시 기술적인 되돌림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직 추세를 내지 못하는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더불어서요. 지금은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수 차트까지 봐주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LNG의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지금 너무 과잉 상태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내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크루드 오일과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눈이 떨립니다. 네, 갑자기, 네. 천연가스, 마음이, 네. 천연가스가 제가 이제 천연가스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오늘까지도 고생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우시는 거 아니죠? 네. 위원님, 네. 갑자기 눈이 떨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8월, 9월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고 이러면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반등 폭들이 약간 확률적으로 한 70% 정도 그렇죠.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 이 구간까지를 어제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새벽부터 해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래 추세 구간을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혼조세 박스 구간에서 위아래를 연 상태로 얘네들이 대응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그 이슈가 이거죠.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악재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단기적인 그림들 우선은 채널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작은 반등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단기적인 저항들 이 구간까지를 추세로 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차로 약간 얘네들이 출렁거림들이 있었으나 이 하단부까지에 대한 지속적인 5차에 대한 지지력들 테스트까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2.550대 그 구간들에서 멈추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봤으나 반등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흘러내림들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이슈가 한 목목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보자면 19일부터 22일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력들이 있었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급등을 준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치고 한 이 정도의 되돌림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림에서 이 구조에서 되돌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바로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번 다시 지금 안착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하단부를 낮추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굉장히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으나 뭐 천연가스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금 자체도 작고 증거금이 작다는 것은 하루 변동성 자체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그제 좀 뭐 움직임은 많았으나 변동성 자체가 작기 때문에 증거금 자체가 작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습니다. 급등락의 차익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음봉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평들은 다 쫓아와서 머리 꼭대기를 다시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등 자체의 여력을 굉장히 갖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슈나 뉴스까지 나왔다면 아무래도 뭐 뉴스에서 팔고 네. 뭐 우리 주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뉴스에 팔라 뭐 이런 말처럼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우선은 추세 자체에서 뭐 2.570대를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유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에 대한 이슈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배팅에 대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에 대한 차익이 안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 자체를 못 주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눈가에 이제 눈물이 좀 고인 것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LNG의 뭐 공급 과잉 문제랑 함께 해서 5일에 내년도 흐름까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내년의 흐름이 어떨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온 이슈들도 내년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하는 것들이었는데 대부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뭐 국내 선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선물 시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사실은 제가 뭐 달러 인덱스는 한번 보고 왔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요. 네. 우선은 그러면 국내 네네. 선물 차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기로에 있긴 하죠. 실제 2018년도에 밀렸던 구간들에서 지금 고점하고 저점, 그 다음에 지금 딱 중심 반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뭐 계속 기억나실 겁니다. 뭐 284지수까지를 우리가 매수로 저가에서 열고 쭉 본 다음에 얘네들이 296지수까지 테스트하는지를 보자. 그게 네, 이제 국내 중간 선물. 정도 네. 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는 단기적인 저항들을 갖고 있죠. 물론 얘네들이 추세가 이렇게 보자면 단기적인 추세가 빠졌겠으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라인들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얘네들은 아직은 혼주세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혼주세를 갖고 있을 거며 그 다음에 아직 지지력들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빠진 것보다 단기적인 눌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지지력들이 다져지는 아이들이 이제 다시 상방 가능성을 보겠죠. 291지수 그 다음에 300지수를 못 미치는 자리까지 테스트를 본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걸 겁니다. 우선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 이렇게 채널로 계속 놀던 아이들이 상단부 채널까지 갈 수 있냐 아니면 여기 중심에서 놀다가 끝나버릴 거냐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 규칙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혼주세를 띄고 있고 여기서 멈춰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뭐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위험도지 악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들 튀었던 자리들 278지수들 지지력들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에 혼주세를 띄다가 추가적인 매수 배팅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작년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뭐 출렁거림도 있었고 굉장히 급등락이 혼주세가 있었죠. 물론 네. 그래서 방송에서도 올해 초반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는 멈춰서 혼주세를 들고 있지만 뭐 내년 초까지도 혼주세가 가능하리라 예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큰 급등락보다는 우선 단기적인 지지력에서의 우상향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정도의 뭐 종합지수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림 정도의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서 계속 지지력을 받아내주고 언제 얘네들이 추가적인 고점 시도를 하는지 계속적으로 보는 내년 초반 그림들을 기대하시면서 보시는 게 괜찮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뭐 이렇게 나와서 힘을 못 받은 애들이 2, 3년, 4년 차 된 애들이 저가에서 이제 추세를 되돌리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뭐 이런 정도의 그림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가에서 아직 괜찮으나 아직 빚을 못 받은 종목들 위주로 기술 반등과 그 다음에 우량 종목의 잠깐 되돌림에 뭐 소액 투자에 대한 롱포 대응 그 정도의 대응들이 굉장히 유리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선물 지수도 이제 함께 시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내년도 이제 우리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리딩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눈물을 글썽이셨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부터 이제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오일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런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불쌍했던 건 오일이 아니라 천연가스입니다. 아, 천연가스. 그죠. 네. 이번에 오일은 뭐 어떻게 비슷하긴 할까요? 하죠. 네. 오일 볼까요? 오일 크루드 뭐 오일.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들이 굉장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들이 이제 뭐 지지력에서 윗 구간을 보고 있던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출렁거림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혼조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단기적인 단타 매매를 여기서 약간 꼬였었고요. 걔네들 찾아온 게 이제 아래쪽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들어가고 매수 배팅 들어가서 이제 찾아왔는데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드렸습니다. 57.85 매수, 그 다음에 80 지지력의 매수. 그래서 제가 생방송 오기 전에 같이 잡히는 걸 봐드렸고요. 원래 목표가는 얘네들 40까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지금 30까지만 치고 좀 출렁거리고 있네요. 네. 30까지만 치고 출렁거리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인 포지션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57.80 지지력 매수에 58.40 청산, 그 다음에 58.50대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는 55 윗자리부터 보는데 윗자리는 55 저항에 58.85 저항 두 자리 저항만 보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얘네들 매수에 그 다음에 40 위부터 정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85 두 자리 보고 오늘 매도 전략 펼친다. 그리고 지금 눌림들은 58달러 지지력들 뭐 보이시겠지만 58달러 지지력 갖고 혼조세 띄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장 전까지는 좀 혼조세를 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8달러 지지력들 중요하게 보시고 얘네들 추세 유지하면서 매수 배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58달러 지지력의 5차 다스팅 대회 그 다음에 추가적인 40, 그 다음에 55까지의 추가 그림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위원님한테 듣고 있으니까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LNG랑 이제 액체 천연가스죠. LNG랑 크루드 오일이랑 좀 이런 상관관계가 있긴 있나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네, 아무래도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대의매매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올 때는 같이 영향을 줄 수가 네네. 있죠. 이제 그 이슈가 어떤 영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우리 뭐 지표 발표도 똑같고요. 네. 그 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상태에서는 크루드오일하고 천연가스하고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이슈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지금 뭐 천연가스의 뭐 그 유해 물질 때문에 뭐 이렇게 소송 같은 것도 국지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들에 대한 그 소비 패턴에 대한 발의되는 법안들이 좀 이슈들이 있어서 각자 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일 자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이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추세로 움직이지 않고요. 아까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크루드 오늘까지도 계속 배팅 들어가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계속 눌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게 같은 이슈를 갖게 되려면 그거에 대한 영향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어떤 포지션 안에 있을 때 뭐 크루드 오일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럼 대체 에너지나 그다음에 그 다른 에너지 아니면 날씨에 대한 이슈들 그게 극한으로 치닫았을 때 그거에 대한 영향을 서로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오일이 아무리 영향을 줄려 해도 오일이 적정 구간들 60달러 안창보다고 55달러 지지하고 굉장히 부합 혼주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개별 이슈에 대한 방향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오늘 보는 것처럼 완전히 똑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 말할 수는 없으나 이런 구조에서 보합권에서 계속 출렁거리는 그림 내에서는 개별 종목의 이슈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꼭 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의 관련성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미국 지수들인데요. 나스닥과 S&P 500 순서로 알아볼 텐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아까 되게 보수적인 의견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사인 드린 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자리값까지 다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네. 이제 걸어놓고 그냥 와버리니까 잊어버리는데 아까 제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가 한 5시, 6시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 우선은 8,420 지수 그 구간들이 깨졌기 때문에 22지수에서 그러니까 뭐 이 아래 구간이 깨져서 이렇게 쏟아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윗 구간에서 깨져서 그냥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반등에서 막힌 구간이 8,417지수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뭐 아시아 유럽장은 이제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매도가 있으니까 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을 바로 깨기는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구조에서 얘네들을 돌파한 거죠. 이 라인들을 돌파한 겁니다. 8,317 지수를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그림들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다가 횡보를 한번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부를 맞고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시 횡보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얘네들 확산보합으로 이어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추세를 이제 갭으로 띄어서 이 구간들 지지력들을 아직 받쳐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애들을 여기서 매도를 칠 이유는 없죠. 오늘 뭐 그림들이 더 아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구조에서 매도를 치면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채널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소한 가장 그래서 안전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이런 구조에서 맞고 때릴 수는 있으나 가장 좋은 거는 상단부 제약을 열고 맞고 때린 게 좋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8,400 지수 부근에서의 매도의 시작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튕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370 지수 지지력의 단기 배팅들이 가능한 그림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대에 친애들이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시장이 열리면서 홍콩 시장이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얘네들 추세 채널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그림도 있지만 얘네들도 완벽하게 추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력들을 약간 무너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타 매수 매도에 대한 확산 대응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 짓겠습니다. 8,400 지수부터 8,330 지수까지 부합 혼조세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구간까지 아주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S&P 500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밤 0.75% 상승하면서 3,13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어떻게 대응해 보세요? 같죠? 이 내용이 네, 보수적으로. 네. 비슷합니다. 뭐 이제 뭐 차트 보시면 그림도 비슷하겠지만 네. 지금 뭐 이제 추세 상단부 근처로 왔다 얘네들이 밀린 거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급등에 대한 배팅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선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저항을 많이들 보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잘 눌리지 않는 이런 배팅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이 한번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지지를 못하고 차례대로 추세까지 부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공격적이더라도 아무래도 3,140 지수 저항 매도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확산 지지력 매수 그래서 3,120 지수 지지력까지
한마디로 마지막 배팅 들어갔던 이 급등에 대한 싸움 구조들이 있겠죠. 얘네들 매물대까지 지지력들 보시고 지금 중심에 완전히 놓여 있죠. 그래서 나스닥처럼 똑같이 위아래 부합권 대응 전략이 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무래도 미장까지도 이 주변머리에 있다면 미장에서도 부합 대응, 확산, 작은 확산, 이 부합 대응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나스닥과 S&P 500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 보합권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이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골드죠. 골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미국 시장이 잘 가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아니요. 네. 어깨도 좀 찌뿌둥하고 눈이 계속 떨리네요. 그럼 눈이 부끄러운가 봐요. 너무 요즘 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은 오늘 17분한테 전화 받고 21통화를 제가 통화를 해서 저녁 7시까지 밥을 못 먹었었거든요. 아침부터. 지금도 그럼 공복 상태세요? 아닙니다. 오기 전에 네. 이제 리딩하면서 시켜서 이제 사인 드리면서 먹었습니다. 네. 아까 4시, 5시에도 네. 마이크를 잡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럼 그 맞습니다. 이후엔 드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죠. 방송까지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당연합니다. 네, 골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골드 오기 전에 뭐 이 사인을 드렸습니다. 오늘 1.14550.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리딩을 못 할 것 같아서 아까 리딩하면서 이제 사인을 드렸는데, 골드하고 이제 크루드오일 30개 이상, 50개 이상 수익 나오는 것까지 보고 드렸는데, 오늘 골드하고 크루드오일 2개 드렸는데, 아까 크루드오일과 그 다음에 오늘 골드 얘네들 지지력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얘도 크루드오일처럼 제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 중간 눌림인지를 계속적으로 미장까지 체크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채널 구조에 대한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사인이 얼추 뭐 이런 구조까지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460대. 그러면 지금 이 눌림들, 얘네들이 어디까지 눌린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반적인 흐름들은 방금 보셨다시피 채널 하단부를 채널 상단부를 맞고 잠깐 눌린 구조고, 그 다음에 저가를 깨지 못한 애들이 기술적으로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아직까지 반대 매매라는 거죠. 반대 매매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아이들 뛰어넘어서 오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은 얘네들 급등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장 지지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우리는 오늘 1455달러, 그 다음에 제가 손절을 1454달러 10틱 정도를 두고 여러분들 보시라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유지하는 조건을 되려면 우선은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굉장히 지금 안타깝게도 어중간하게 지금 추세가 약간 밀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완벽하게 채널 구조에서 약간 힘이 빠진 상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건 돌려치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아래 하단부들 지지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매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신 분들도 아직도 매수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돌림이 크지 않는 상태여야지 오늘 얘네들 매수를 유지해서 추가적인 대응 배팅이 나오겠죠.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1455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한 자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진입가 그 부분 자체가 아직도 지지력을 갖고 있는데, 물론 사인은 얘네들 추세를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잡고 다시 재매수를 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여전히 아직 우리 진입가 윗구간들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지지력을 중요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추세 라인들 굉장히 중요한 거는 1456달러를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진입가 근처로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익을 챙길 건지 말 건지 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포자분들도 우선은 추세를 계속적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림 자체는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때 시도를 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한번 줬었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얘를 안착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다시 재고점을 높이는 애들은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서 여전히 재매수를 해서 부하권에
그 다음에 $1,460 돌파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봐도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전히 눌림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얘네들 뭐 보는 거는 이제 지수하고도 아무래도 연동을 봐야 되겠죠. 물론 작은 흐름에서는 방향이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얘를 뒤집은 것처럼 얘가 좀 올라와서 윗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밀리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골드가 그 반등 여력으로 인해서 다시 지수에 되돌림을 줄 때 골드가 다시 반등 여력을 줄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뒤집은 거랑 똑같습니다. 지수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지수가 올라오면 매도를 한번 봐보자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네들 뒤집은 것처럼 떨어지면 매수를 봐보자.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이슈에서 보합장에서는 아무래도 골드하고 지수가 항상 연동돼서 100%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틀 안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뒤집었을 때도 유용한 형태라면 아무래도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저항권에서 같이 대응하시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만나봤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 지지력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매매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인데요. 유로 F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슈 때문에 유로 FX를 제가 잘 찾아보질 못했었는데 유로 FX 흐름은 어떤가요, 위원님? 네, 유로 FX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매수 반등이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네. 이 구간들을 빨리 안착을 해서 그냥 혼주세를 띄워도 된다고 보고 있으나 얘네들이 아직은 넘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희가 매수를 잡고 오버를 하신 분들이 또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좀 위험한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실전 매매로 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서. 오히려 위험한 걸 더. 네. 네, 아무래도 십몇 년 동안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게 매매에 대한 게 일상이죠. 이게 게임이고 그렇죠, 네. 이게 일상이고 해서 사실은 수익이야 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뭐 수익금의 3분의 1을 뱉더라도 계속 궁금한 걸 손대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 일상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하루도 빼짐없이 하고 그렇다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타고난 트레이더시네요. 네. 지치죠. 네. 내 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 우선은 지지력을 받쳐내고 계속적으로 얘 시도하는 걸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1.10, 330이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걔네들 이제 어제 약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홀딩하는데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치고 있는 거라서 무서우신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약수이청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림은 이러한진데 나는 매도 쪽으로 빠진 거 보지 않는다. 대신 매도 쪽이 아직 매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규들은 얘네들 채널 하단부까지 오면 잡힌다. 대신 안 잡힐 거니까 그분들은 다른 종목들 오늘 골드하고 크루드 오일을 하시고 만약에 온다면 잡아라 이렇게만 드리고 저희는 얘네들 돌파한 거 보겠으니까 오기 전에도 얘네들 돌파 시도한 거 보겠으니까 무서우면 정리하시더라도 우선은 크게 부담되지 않으시면 홀딩을 전략을 가져보자. 그래서 1.10, 600대를 좀 못 미친 자리까지 2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단 아직 이 그림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얘네들 저항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의 하루 정도 얘네들의 추세를 깨지 못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자면 제 입장에서 이런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를 유지하는 거라서 지금 아직은 추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추세를 넘어간 이후에 배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움직임 봐서는 뭐 하루 이틀이 더 걸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돌파 못하고 한 번 더 턴다면 걔네들은 멈춤에서 돌릴 때 다시 1차, 2차 목표를 끌고 가는 전략들 괜찮다. 단 2, 3일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거는 좀 감내를 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얘네들 돌파하면서 좀 빠른 움직임들이 날 걸 좀 더 기대하시고 보시면 별 무리 없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로 FX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실 때 나는 좀 24시간 쉬지 않고 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는 종목들도 좀 손을 대게 되는 편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하고 계신 종목들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앉아서 뭐 오래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회사도 나가고 있고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뭐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조언도 드리고 뭐 상담도 많고 뭐 이래서 그쵸. 이제 정신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응 자체를 잘못된 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계좌도 세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네. 리딩할 때 같이 매매하는 계좌, 그다음에 운용하는 계좌, 그다음에 뭐 대외 계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기분에 따라서 좀 조정하긴 하죠.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제 계좌나 뭐 대외 계좌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우선은 매일 그렇게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제가 잘못 배팅을 한 것 같아서 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차트 한번 봐주시죠. 이제 제가 사인은 저희 회원님들한테 안 드렸어요. 이제 우선은 위험한 종목이나 내가 이런가 저런가 하는 거는 저 대응하기 좀 혼자 어려운 거. 보통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돼서 망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신고해 주시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주력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얘네들이 배팅을 해서 제가 매도를 잡고자 하는데 중간에서 좀 멈춰서 혼조세를 뛸 것 같아서 얘네들을 이제 돌려서 단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쭉 밀어서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구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아마 제가 컷을 잡아놓고 와서 아마 컷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골드 이제 보면 수익 청산된 애들도 있지만 크루드오일, 항생, 천연가스 그다음에 골드, 유로 그다음에 나스닥 나스닥. 이렇게 해서 네. 지금 한 2종목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스닥 매도 하나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크루드오일 아직 목표가를 안 찍어서 뭐 일부 종목도 남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딩할 때는 주력으로 하는 게 이렇습니다. 뭐 크루드오일,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골드, 그다음에 네. 지수, 그다음에 이제 질문 들어오는 종목들 이렇게 하는데 뭐 유로 달러는 기본적으로 가장 근간이 되는 통화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크루드오일은 이슈도 많고 이제 변동성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기 때문에 손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는 지수하고 병행해서 보는 그다음에 뭐 이제 오전에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항생은 이제 봐드리기만 하는데 뭐 지수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손을 많이 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누가 물어봤을 때 궁금한 종목들 한 번씩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손대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매매하시는 종목들 종류를 알려주시니까 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이제 만나보신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종목 이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인상적인 종목이라든지 좀 대응하기 어려웠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너무 쉽게 잘 풀려서 괜찮았다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나요? 네, 아쉬웠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였고요. 물론 이제 그걸 제가 추천하거나 뭐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매수 잘 먹고 매도로 이제 빠지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돌리면서 이제 제가 약간 꼬이긴 했는데 네.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해서 뭐 특별하게 아쉬운 거 없고 아무래도 저희가 시황 전략 오늘 골드하고 크루드오일 사인 드린 것도 여러분들 무료에다 같이 제가 시황 전략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희 방 아무래도 시황 전략이나 설명 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좀 치밀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은 뭐 질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왔던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멘트를 할 때 그거 있거든요. 마이크를 막 잡은 첫 번째 멘트가 네. 혼자 하시다가 문제된 포지션, 잘못된 포지션, 그 다음에 신고하시라. 그러면 제가 안 드린 것도 다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제가 리딩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아침에 시황 유럽장의 시황 전략, 그 다음에 미장에 끝내면서 다음날 시황 전략까지 해서 전반적인 흐름들 어때 볼 건지 저희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주식 종목 같은 게 주식도 많죠. 많이 예. 여쭤보세요. 주식은 이제 보면 저희도 이제 파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리값들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식도 굉장히 한데 보통 회원분들이 종목을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잡아놓고 뭐 질문하신 게 많은데 굉장히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종목을 자주 물어보시는데 5종목 질문하시면 4종목이 너무 좋아요. 네. 걔가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걸 뭐 같이 상담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좋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뭐 주식 전문가가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그분 좀 도와드리라고 요청까지 한 상태인데 그게 그겁니다. 한 2, 3년 정도 눌렸던 아이들이 이제 추세를 깨고 기지를 펴는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많이 배팅했고요. 물론 이제 같은 시기에 그게 배팅이 들어가서 한 올해 한 8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그분 종목 보면서 저도 많이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에 대한 그런 포자분들 네. 저희 방은 이제 대부분 주식을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분들 주식 종목들이 오히려 더 인상이 좀 깊은 느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자기가 직접 해보셨던 종목들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고민을 나눠주셨던 종목까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리딩해 주시고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 나눠주신 우리 선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식과 선물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리기 위한 이 종합선물 세트 투자의 맛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